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대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양 박사로부터 주문받은 제목은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와 대한민국 생존, 이런 제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한 2주 전부터 지금 이 정치 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총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괄적인 경영이 흔들리니까 우리 국가 안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날벼락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 체제가, 사실 오늘 이 순간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기입니다만, 이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리 안보 상황도 사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급히 어제 우리 양 박사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부제목으로서 대한민국 생존과 정치 체제, 이렇게 조금 부가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로 몇 말씀 드리고, 북한 핵이 핵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건 누누이 설명 안 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 북한의 핵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북한 핵이라는 것이 완성품이 되기 전에 해야 될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사실상 지금 핵이 한두가 소형화, 중간 거, 큰 것 이래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미 배치를 했거나 이 순간에 배치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곧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핵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생존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현 대한민국 정치 체제 변화와 우리 안보 차원에서 대체, 이것이 지금 한참 요동치고 있는 여기에 대한 현안적인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몇 결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사실은 제가 앞에 제목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와 대한민국 생존책 이랬는데, 이 북한이라는 실체가 어떤 실체냐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핵이 얼마나 잔혹한 병기냐 하는 것을 알면은, 사실은 저는 요사이 모골이 송연한 그런 안보 현실이다. 제정신 갖고 있으면 밤에 밤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이런 현실이다. 북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지구촌에서 2등 가르면 서러울 정도로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 자기 고모 보고 부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루를 만들어서 전부 정발시켜 뿌리고, 지상지구 국가 경영 철학으로서 강한 군사력, 즉 핵무기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해결된다 하는 이런 정권이고, 정권의 형태 특성으로서는 소위 애니그매틱 레짐이라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미쳐있으면 한결같이 미쳐있으면 예측이 되는데 어떨 때는 멀쩡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미치고, 이런 그 상황의 속성의 정권, 망고불번의 대남 정책의 목표로서 북한 주도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남한은 꼭 우리가 먹고 말겠다 하는 한반도 통일, 여러 가지 북한의 특성을 갖다가 실체를 설명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특성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지난날 정권 중에는 마지막에 망고불번의 대남 정책 목표로서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한다 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남북을 오고 가고 하면서도 송 박사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갔다 올수록 더 물어더라고 보니까 헛소리 펑펑 하더니 역사 속에 수없는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정치 체제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옵니다. 핵무기의 잔혹함, 이거는 뭐 그동안 신문지상인이 지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히로시마에 투척했던 원폭이 얼마나 잔혹했느냐,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 이 자리에 만약에 상공에 던질 때 어떻게 되느냐, 1.8km 내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증발해버리고 4.5km 내에 있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40만이 비담은 번쩍 보고 전부 증발해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22만이 추가로 사망하고 125만이 어쨌든 죽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망사는 낙진에 의해 가지고 평생 진물이 나면서 건강이 회복 안 되는 이런 끔찍한 것이 소위 북한이 지금 개발을 하고 완료했다 그러고 2020년까지는 100기 정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두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잔혹함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그 핵무기에 만약에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핵이 없고 저쪽은 이제 핵 보유국인데, 만약에 재래식 무기를 갖고 대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보 정치 같은 소리, 그건 한 분의 가루가 된다. 탱크고 기차고 뭐 비행기고 먼저 이렇게 던져보면 아까 이렇게 볼 것처럼 가루가 되어버리고 뭐 멀리 있는 것은 불렁화 되어버리고 이래서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그래도 꼭 죽고만 죽고 살면 살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피빗물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비료 갖다 놔 그러면 갖다 놓고, 쌀 갖다 놔 하면 놓고, 까불지 말고 전부 집 다 비껴, 건물들 이거 다 우리가 다 한 거야 비껴줘야 되고, 그럼 또 죽을래 하면 또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소위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갖지 않을 때 그런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핵을 갖지 않으면은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사생결단 붙어보자 하면은 가루가 되어 증발되거나 막 그런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서론적인 마지막 이야기로 한국의 정치 체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소위 정치 체제라는 제가 용어를 이렇게 쓰면은, 정치 체제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기존 체제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붕괴되고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치 체제다. 대한민국 이 정치 체제를 소위 망가지게 하고 훼손시키는 세 가지 큰 오염 물질이 사실은 상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북한에 오염된 오염 물질들입니다. 정치권에도 있고 사회 곳곳에 북한에 오염된 오염 물질에 의해서 야금야금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염 물질은 뭐냐, 대한민국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오염 물질은 정치권과 얽혀있는 비리,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과 관련 연계되어 있는 오염 물질입니다. 그 오염 물질이 있고, 세 번째는 멀쩡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을 조사를 해보면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또 오염된 물질, 이 큰 세 그룹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구조적인 지금 큰 이걸 갖다가 저는 부유현상이라 그래요. 덜부자 놀유자, 큰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솔솔 흘러가다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검이 쭉쭉 가가지고 막 조각조각 이래 되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오염물질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소용돌이치고 돌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정치 체제가 지금 이런, 사실은 기존 체제가 그러면 쭉 갈 때 어떻게 되느냐, 걱정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저는 정치 체제가 부유 현상을 지금 맡고 있다. 붕붕 떠면서 어떤 거는 숨어있는 것 같더니 나타나가지고 제 색깔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동안 아니라고 부정하던 것이 붕붕 떠서 다 이렇게 본색이 드러나고,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이렇게 봐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낭, 북한 핵은 한마디로 비핵화는 실패했고 북한 핵 보유는 성공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좀처럼 인정을 안 하더니 작년 연초부터 세계적인 정보기관 전문가들 연구소들이 사실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국제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아까 김한국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은 안 했지만 뭐 조폭이보다 경찰서 허가증 받아갖고 사람 죽이고 무슨 조폭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력을 갖추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난 5월 7일은 뉴욕타임스지도 사실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위협하다. 그 다음에 일본 방위백서 일본이 상당히 정보는 치밀하죠. 지난 8월 달에 발간된 거 보면은 북한은 1톤 이하 핵탄두를 1만 킬로미터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런데도 아직은 뭐 남아있는 것처럼 뭐 연구소 중에는 랜드 연구소 같은 거는 4, 5년 좀 걸린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실제 핵 보유국이 됐다고 보고 안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직도 안 됐다고 자꾸 하면서 뭘 할 걸 안 하고 있는 게 좋으냐 뒤에 부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은 핵 보유국이다. 핵탄두와 발사체 수없는 실험을 해가지고 핵탄두는 5번을 실험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시켰고 소형, 중형, 대형 그 다음에 발사체도 수없는 제가 보니까 한 8가지 종류의 온갖 발사체 사거리도 다 틀리고 하는 거 지금 무수단을 한참 복을 내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광도까지 도달하는 이게 지금 8번 요번 한 번 더 하면 이제 9번 시험인데 마치 진주만 기습처럼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는 B1, B, B2, F-22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새벽에 작살을 해버리고 여기를 두들기기 위해서 그렇게 막 협박하는 것도 있겠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무수단이 남았으니까 발사체가 완성 안 됩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완성이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지금 실천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중이다. 이미 상당수는 배치했을 거다. 왜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한 지난 20년간 비핵화 하는데도 북한은 기어코 비핵화 되지 않고 핵 보유국이 되고 우리는 실패했느냐. 이 뭐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면은 북한은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뀌었다 하지만은 핵을 두고는 점점 갈수록 더 신념이 강해졌어요. 김일성 때 시작해가지고 6.25 사변을 마치면서 미군이 지원하는데 같이 붙어보니까 중공군이 협조를 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56년도 대거 학자들을 소련에 보내면서 핵을 만들어서 주한미군 보고 죽을래 살아서 빨리 돌아갈래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핵은 미군을 물리칠 수 있는 보급이요. 핵 하나면은 죽을래 살래 하면 그대로 백기 들게 하는 보급이요. 저쪽은 보급이라고 생각하면서 3대가 조금도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계속 해왔고 이쪽은 항상 역대 정부들도 형형색색의 정부가 있었어요. 대북 정책도 따라서 형형색색이었습니다. 어떤 정부는 북한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미친 개 비슷하니까 몽둥이밖에 없다 하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정부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북한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니까 저 아프리카 먼 다른 이민족도 도와주는데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면은 경제적인 것이 치를 바꾼다 하면서 끝없이 도와주면서 무슨 한 번만 내는도 수천억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정부도 있었고 여기 핵은 주제가 안 되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비핵 개방 3천 이것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 실질적인 무서워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구호로 부르짖는가 하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작은 신뢰에서 큰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해서 표가 체제가 구축되고 이렇게
핵과는 전혀 일관성도 없고 대북 정책 자체가 맞지도 않고 이제 이런 어떤 것을 하면서 결국은 공통적인 것은 교류 협력을 정대시키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구축되고 신뢰가 구축되다 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통일이든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핵은 빼놓고 늘 사생결단하고 그걸 비핵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들뚱말뚱인데 핵은 어떨 때는 빠져빼니까 이 틈새를 이용해서 저게는 복음이다 하고 두 번째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포기할 주제가 아니다.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이거는 포기할 주제가 아니다. 시진핑이가 최용해를 불러다 놓고 할래 안 할래 아무래도 끝까지 고이야기는 입 딱 다물고 포기한다 소리는 안 하는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죽어도 포기 안 하겠다 소리예요. 이쪽에는 미국이 협조하면 어떻게 되고 육자회담에서 중국이 하면 어떻게 되고 계속 국제공조 이것을 용비어 청가처럼 외우고 있다가 또 이 꼴이 되었다. 성군정치 병진 노선 저쪽에는 핵 하나만 가지면은 방한군사력만 갖추면은 미래의 통일도 북한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북한 정권은 절대 망하지 않고 앞으로 대남 국제 협상력도 이 하나를 갖고 하면은 폭언놈 할 것 없이 전부 남쪽 것들은 이건 상대가 안 되고 이것으로서 협상력도 다 제고된다. 이렇게 이 좋은 걸 왜 버려? 이런 성군정치 병진 노선을 하고 이쪽은 통일되기만 되면 대박이다. 맞아요. 대박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꿈에 부풀게 하면서 무슨 어떤 친구도 모르게 북에 오염된 친구 둘이 붕붕 해가지고 뭉쳐가지고는 숫자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무슨 통일준비위원회다 뭐다 해갖고 맨날 잔치 축구 이렇게 하면서 통일이 될 것처럼 통일을 부러짓고 그러다 보면 폐하체제가 온다고 꿈 같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한쪽은 저 친구 어쨌든 기회만 되면 작살 내버려야 되겠다고 계속 칼 갈고 있는데 한쪽은 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이런 준비를 하다 이 꼴아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생존과 현대한민국 정치 상황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순간이다. 제가 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존책이 있느냐. 우선 북한 핵이 완성품이 안 됐을 때 생존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워라 가거라 하고 육자회담이라 외치면서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 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 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 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 안보에 무책임한 국가 정치 체제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은 회담이나 말로서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베긴 사다트 센터 소장이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너가 도대체 공산주의자가 뭐인지 테러리스트가 뭐인지 아느냐?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한쪽이 하지 않으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대로 녹음해갖고 적어놓은 겁니다. 실효적인 거의 핵을 완성시켜서 배치했다고 보고 그래도 아직 99.9%인데 0.01%가 안 됐다고 보면은 계속 그래도 비핵화 노력을 해야 돼요. 오히려 뒷받고 칠도록 이렇게 비핵화 노력을 하는 데는 지금처럼 대화, 협상, 제재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7가지가 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화 협상인데 지난 20년간 이걸로서 세월을 보내서 사실은 실패 원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재인데 지금 9월 9일날 핵실험했는데 이게 지금 제재라 그런 게 한 분, 두 분 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테스트하면 제재가 나오고 유엔 제재가 나오고 핵 제재가 나오고 유엔결의 1817 무슨 2087 머리 나쁜 사람은 외우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실효적이 안 돼서 이건 안 됩니다. 지금 9월 9일 날 실험을 했는데 아직도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결론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우선 그 제재하는 항목도 이게 지금 확인을 못 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 저는 중국 데리고 무슨 제재의 실효성을 찾는다. 이거는 그만큼 같이 해봤으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데리고 놀아보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물리 결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데리고 놀 친구인지 끝까지 인생을 데리고 갈 건지 그걸 빨리 정리를 안 하면 그다음 따라오는 거는 재앙이에요. 이 중국도 이거 데리고 제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지혜로운 정부 같으면 이거 우리 누가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중국 갖고는 안 된다 하고 누가 함성을 지르면서 독자적인 단독적인 누구 데리고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우리 정부가 해야 돼요. 근데 정부는 맨날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스타일의 제재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독 우리 혼자 맨날 다른 사람 찾아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골몰에 하면 많이 있어요. 우리 단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미 협조해서 하느냐. 일본 빼놓고 할 일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일본하고 둘이 또 할 일도 있어요. 안 그러면 한미일 삼국이 하든가 이래가지고 정말 효과가 팍팍 나는 제재가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는 어렵다. 그래서 뭐 유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은 2270인데 수없는 제재가 있는데 항목도 수없이 많아요. 이제 하는 사람들도 이걸 무슨 실효성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항목 리스트 적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제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사이 한참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이다. 선제 타격이다 하는 건데 이걸 선제 타격은 신문지상에서 잘 아시겠지만 대화로도 안 되고 제재로도 잘 안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해치우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 번 성공했죠. 이 선제 타격은. 그래서 지금 미국도 하다가 보니까 온갖 종류 나라도 다 해봤고 온갖 전쟁도 다 해보니까 북한 쟤들이 대화나 협상 제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중국을 보고 하니까 솔솔 선제 타격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국가 안보에서 재앙이 자기 나라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앉아서 그저 재앙을 기다리고 앉아서 재앙을 맞이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재앙을 특히 9.12 테러 이후에는 재앙을 확실히 과시화된 재앙일 때 보복을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너무 늦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시 럼스펠드 닥트린 해가지고 확 개념을 바꿨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예측 조치, 무슨 보복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이라크 같은 것도 먼저 이렇게 선제 타격을 하고 쭉 이런 건데 그래서 요사이 보니까 북핵 문제를 두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선제 타격과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바로 죽는다. 지난 10월 13일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국은 북한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케리 국무장관 화이트 나잇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가 다 돼가 있다. 미국 국방장관 조금만 이거 뭐 신문에 약간 비치고 말았는데 조만간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뭐인가 하고 저는 많이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실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마이클 멀린 미 해군 미 합참의장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9월 9일 9월 10일 무수단으로 뭐 한다 핵실험을 한다 하던 김정은이 그날 사실 하지도 않고 뭐 땅굴 속에 돌아다닌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북한이 대응해서 내받는 이야기가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질 것이다. 이게 참 가소로운 덤벼든다는 것은 작은 게 큰 거한테 달라드는 걸 덤벼든다는데 미국이 북한한테 감히 덤벼들면 뭐 그냥 안 둘 거다. 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벌고 많이 벌어놨어요. 뭐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 만들기다 어쩌다 조건들은 다 됩니다. 그래서 선제 조건이 이 선제 타격이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 2번이나 성공한 이라크 선제 타격, 시리아 선제 타격을 한 6개월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우선 지도자 및 정부의 사생 결단, 강력한 심령과 실천력. 지금 선제 타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길 밖에 없다 하는 강한 심령과 어떤 실천력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선제 공격 능력을 보여야 된다.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은 꼭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능력만이 아니고 동맹국 능력하고 합쳐도 괜찮아요. 도둑 맞는데 꼭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부엌칼로만 잡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미지의 사가 와가지고 잡아도 거기 잘 잡히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적의 반격을 제어하는 능력이 반드시 이게 이제 선제 타격이 질문을 모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래 때려놓으면 북한에서 대받아 칠거 없지 않느냐. 선제 타격의 제1조건은 제1 스트라이크에서 사실은 완전히 보복하는 의지도 꺾어버리고 보복할 능력도 없애버리는 게 조건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응서가인 동맹국 다 박살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사실 선제 타격이 아니죠. 작전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니죠. 여기에서 딱 걱정되는 게 이게 만날 미국 고마운 줄 모르고 무슨 오산에 부대 옮긴다 그러면 죽창이나 갖고 가고 또 물러가라 그고 예산 좀 얼마 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100% 냅니까? 50% 30% 내야지 이따구 소리를 자꾸 앉았으면은 쟤들은 미국의 고마움이 뭐인지 지난 역사 속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을 미친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선제 타격을 하되 몇 발 정도는 슬슬 와서 좀 이렇게 맛 좀 비고 교육 좀 시키도록 좀 놔둬라 하면은 피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야 될까 싶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방부에서 SCM 같은 거 할 때에 그런 걸 갖다가 잘 하면 설마 그러지는 않지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맹국 미국의 절대적 지지와 국제적 지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니까 미국이 지지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은 알리지도 않고 일 저지를 놓고 사후 전화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 다 합의해가지고 이익이 다 들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하면서 중국 허락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보 천치 같은 짓이다. 국민의 지지, 군사작전은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여론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선제 타격을 지지하면 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고 이런 병신 천치 같은 군사작전은 없어요. 국민 여론은 안보에 반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사들을 같이 놓지도 않고 온 동네방네 소문만 다 내고 왁을 갖다 놓는 게 안 좋냐 안 놓는 게 좋냐 뭐 북한에 오염된 온갖 무리들이 갖다 놓지 말자고 그걸 여론이라고 들고 지난번 자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어쩌합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옛날에 그 수많은 무기들을 갖고 왔지만은 부산항에 실어놓고 하룻밤 자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지도새도 모르게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선제 타격이 되려면은 여기서 하나 더 정보기관이 타격하는 쪽에 정확한 목표, 정확한 사정을 갖다가 물새듯이 깨미 하나 기억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보니까 선제 타격할 때 조종사들이 30m 상공에 계속 날아가는 훈련을 한 7년간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피눈물나 그런 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런 조건이 될 때 선제 타격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 저는 이 고민을 갖고 계속 무기체계니 종합적으로 볼 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군사 비밀작전. 이것은 소위 사보타지를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핵 무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핵물질을 싣고 가는 뭐 기차 뭐 이런 걸 야금야금 폭파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제일 권유하는 것이 포버트 오퍼레이션 이걸 해라.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북한 자체에서 스스로 일어나던 밖에서 뭐가지 틀어가지고는 비틀려서 질을 바꾸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북한 정치 체제가 바뀌면은
막 이게 비핵화가 시켜지고 남북 통일되면 다 해결되죠. 대박 맞아요. 어쨌든 이게 언제 될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 몸통 흔들기. 이게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건데, 조폭은, 흉악한 흉기를 갖고 있는 조폭은 자꾸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조폭은 모시는 게 아니고, 적은 모시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해야 돼요. 화살을 갖고 눈도 쏴버리고, 새총을 갖고 이마배기도 쏘고, 그 다음에는 칼을 갖고는 등에도 꽂아버리고, 자꾸 이러면은 자기 몸 보호하느라고 악행을 저지를 여유가 없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 이북의 가족을 들고 몸통을 흔들어 보고 닦고, 그렇게 자기 돈 써서 풍선이다 비라다 해가지고는 다른데 파주 어디서 맞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무슨 비법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진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7가지를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 속에 다 안 되는 게 없어. 다 될 수도 있고, 물론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렵게 되지만 해보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핵하는 방법이 있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는 저기가 핵을 보유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이 흉기를 갖고 수리탄을 갖고 이렇게 딱 들어오고 한쪽은 벌거벗고 이래 있을 때 어찌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흉기를 미리 뺏어버리고 흉기를 가진 조폭을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한쪽은 벌거벗고 있고 이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안보는 포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민하면서 내놓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해야 된다. 제1단계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빨리 무효화시켜버리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핵물질을 들여와서도 안 되고, 핵을 개발해서도 안 되고, 우리 혼자 또 이걸 갖다 족쇄처럼 싸우는 이거 빨리, 사실 제대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정부 같으면 지난번 4차 핵실험 같은 거 할 때 빨리 이거 미국하고 결제받고 할 것도 아니에요. 뭐 일단 선언해놓고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지금 한국이 빨리 나간다. 이렇게 좀 뭐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이걸 아직도 저쪽에 핵 없는 세상, 그러면 이것도 핵 없는 한반도 이래갖고는 안 된다. 두 번째, 동맹국 미국 정술 핵 문제를 빨리 여기에 갖다 놔라. 빨리 갖다 놔라.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번에 SCM 할 때 저는 참 우리 후배들, 군에 있는 후배들 고맙게 이게 해부산 순환 상시 배치하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게 상시만 배치되면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7,200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에 1,000개만 갖다 놔라. 1,000개만. 어떤 사람들은 절마 저거 지금 머리가 돌았나, 왜 저래 헛소리 하는, 헛소리를 크지 말라고. 이 학자라 그런 거는 저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그 헛소리가 참소리 되고 미국 정책에 몇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7,200기 중에 6,200기는 너나라 놔두고 동맹국 항미 3위 상호방위조약 2조를 보면은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있는 자산을 갖고 도와주게 돼 있어요. 1,000기 갖다 놔라. 갖다 놔라. 그 수많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서 뜨지 않는 사람 중에 국내에서 일하지 말고 피켓 하나 갖고 한 3개월만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1,000기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갖다 놔라. 한 3개월 그 있다 보면은 아마 몇십 프로 올라갈걸. 이런 특이한 발상을 하지 않고는 이게 지금 살릴 길이 없다. 그래 보니까 이런 함성을 자꾸 질러주고, 그러니까 핵에는 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선 갖다 놓는 거 저기 제일 저는 손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친구가 되면은, 미국 어디 대사관에 근무하는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 트럼프가 되어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하는 설명이야. 뭐냐 하면 이 친구는 유세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은 지구본을 놓고 맨날 돌리면서 볼펜을 갖고 꼭꼭 찍으면서 나라마다 이래 자꾸 찍고 뭐 생각에 쟁기인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구촌 전체에서 이게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갖고 어디가 제일 땅값이 싸냐, 어디가 제일 노동비가 싸냐, 이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다 집중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결론이 노스코리아가 제일 땅값도 싸고 노동력도 싸서 위에 뭐 뚱뚱한 놈 죽은 놈 살리려면 할 것이 다 쓰레기처럼 확 밀어비고 거기에 제대로 된 나라 하나 투자를 해보겠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 대해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뭐라 하나 이라니까. 그놈이다. 같다 큰데. 이게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김정은이 그러면 왜 나쁘냐 그러면 제 백성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그놈이 제일 먼저 죽을 놈이고 남쪽은 자기 동족이 그래가 있는데 저 동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노예를 해서 용기 있게 나와서 부르짖고 저걸 빨리 해방시켜 주시오라든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라. 그래가지고 방입이 조금 뭐라 하면 왜 100%냐 이런 헛소리나 텅텅하고 정일에 놀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쪽 그거는 시공업체 바꿔버리겠다 이런 건데 그런 시공업체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심이랑 계산 뭐 이런 거 안 되고 통 큰 소리 하는 친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협상도 괜찮을 것 같아. 술 한잔 딱 먹이면서 나이 작은 사람은 형님 크게 한번 놉시다. 남쪽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제일 싸게 치입니다 하면은 맞다 그거 집중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미라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숙명적인 것이 한미동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미국이 정 안 갖다 놓으면 세계 돌아다니면서 미국한테 우선 가갖고 그럼 좀 빌려주라. 비싼 값 주고만 빌려주라. 트럼프는 비싸게 준다 하면 얼른 청이 가라 이럴지도 몰라요. 돈 좋아하니까. 미국이 안 빌려주면 푸틴한테도 가고 곳곳에 다니면서 빌려주라. 아마 9개 나라 돌아다니면은 미국이 죽을 싫어서도 아이고 막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온데 빌리러 다닌다. 그것도 안 되면은 팔아라. 무슨 미국한테 먼저 사러 가야 돼. 그래서 또 안 팔면 온데 돌아다니면서 푸틴은 역으로 잘 들어오니까 8,000여 개 있는데 막 1,000개 보다 한 2,000개 사가 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요. 해봐라. 정 답답하고 이 소리 듣고 동감하는 사람이면 내년 한 3, 4월 이래 돼가고 백악관 앞에 딱 펜만 들고 청기 갖다 놔라. 대한민국 다 죽게 되었다 하면 공화당 연중에 와서 같이 데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해봐라. 작은 일이 큰 일 맺는다. 이게 생존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맺는다. 이거는 뭐 상의해갖고 뭔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오면 맺는다 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선언해버리고.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체제 변화와 북핵 문제, 대한민국 훼손 불순물은 저는 이 세 가지가 근원이라고 봅니다. 북한 오염 불순물, 정치적 비리 오염 불순물, 큰 덩거리 하나 최순실인가 뭐인가 지금 오염 덩거리가 하나 나타났어. 반대한민국적 가치 오염 불순물. 이것이 현 정치 상황은 기존 정치 체제를 어느 것이든 지금 망가뜨리고 부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비리 오염이 부유하고 있고 언론만 그렇게 요번 건은 언론만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다. 욕 안 드물 짓을 하고 언론이 어떻다 해야지. 그거는 본원적인 원인이 뭐냐. 지금 막 우리 보수에서도 와글와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비리 오염이 막 지금 계속해서 붕붕 떠갖고 이것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북한 오염 불순물 침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제일 해치는 북한에 오염된 친구들이 제세상인 줄 알고 같이 떠서 야단이야. 이것들을 전부 이걸 뭐라 하나 깔아앉히고 더 쓰레기를 만들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게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적 가치 오염 불순물이 침섭하는 이런 세 가지 오염들이 떠가지고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북한과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이런 상황에 어찌해야 되느냐. 아무리 정치 체제가 이러고 해도 신념적인 개념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김관진 실장,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님, 정치가 그럴수록 사생결단 딱 물고는 저 북핵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 해서 미국한테 계속 설명도 하고 정치적인 상황은 이거지만 안보적인 상황은 끄떡없다 하면서 이런 개념 설계가 있어야 돼요. 독자적인 설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미국이 정치적인 상황은 그래도 안보적인 상황은 저렇게 단단하구나 하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매일 이걸 부각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 설계도도, 신념적인 실천 설계도. 여러분들하고 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이 몫은 내가 담당하겠다. 이게 이럴수록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 결속 이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신뢰를 주면서 지금 아마 이러니까 이 정부를 데리고 무슨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옆에 또 일본이 있단 말이야. 그거 봐라. 쟤들 데리고는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깊이 연구해서 대개고만 알려줄 것도 다 베풀이고 우리하고 하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의 어려움이 있는데 공포 균형의 어려움이 있고 북한은 도발 가능성. 이때 북한이 도발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요거는 죽을 낳고 때를 맞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도 생각지도 않던 트럼프가 역전을 설설 갖고 오바마가 신경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이쪽도 이거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요럴 때 도발을 한다? 잘 되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는 북한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체제 변화가 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치 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 안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는 귀하게 부서지지 말라 해서 안 부서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기존 틀은 한번 자근자근 부서져 가지고 거기서 실제 애국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오염과 이게 아마 시민 싸움에 한번 대대적으로 붙어야 이 대한민국에 다시 저는 정치 체제도 이 구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분명히 아는 친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의 오염된 불순 이 뭐라 할까 오염들이 중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북한이 뭐이 잘된지도 모르고 뭐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면 차단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만약에 정치 체제를 구성을 하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오염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해줘야 되고 그 오염된 체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정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데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체제가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정치체제,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북한 오염물 이걸 감별하는 그런 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이런 정치체제가 나타나야 무엇이 어떻고 그거 우리는 기회 하나도 안 드리고 이런 체제가 돼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